웨비나 맛집 슈어다이티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다이티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옥타의 차세대 보안 방안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드의 서비스 환경이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서비스 환경이 많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이브리드 환경을 모두 좀 단일화되게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IAM,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에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옥타의 확장된 관리 영역과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는 세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웨비나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운영하시는 IT 담당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의 보안 환경을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의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발표자는 호주에 계시는 관계로 이렇게 원격으로 접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두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고 한국과 호주에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진행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발표자이신 옥타의 정진용 상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에 현재 있고요. 저쪽 호주하면 아시는 저 시드니하고 정반대쪽인 서쪽 끝에 네. 조그만 도시에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저희 이제 아는 만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는 발표 자료를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일단은 제목에서 좀 알아채셨겠지만 고객이 지금 현재 인프라를 관리하는 환경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이제 하이브리드, 즉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있는 레가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온프라미스 안에도 IAM 솔루션을 많이 구축을 하셨고요. 특히 한국에서도. 그래서 온프라미스에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IAM을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이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IAM 관점에서 고객이 기존의 온프라미스 IAM을 쓰고 계시면서 어떠한 그 니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이제 니즈를 어떻게 이제 옥타가 훌륭하게 커버를 하고, 그러니까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에 있는 레가시를 동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IAM을 구축을 해야 보다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이게 하이브리드 환경상에서도 IAM 입장에서의 성숙도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본 기업,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약간의 대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성숙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기업에서 IAM 성숙도를 체크할 수 있는 뭔가의 툴 같은 게 있는 건가요? 툴 같은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옥타 내부에서도 저희가 이제 어세스먼트를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네, 기업이 좋네요. 이제 기존에 있는 IAM의 환경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리뷰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보다 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숙도,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성숙도 기준으로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세스먼트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생겼는데 이따가 이 부분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뭐 여기에 참석하신 거의 한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시고도 남을 겁니다. 모든 환경들이 이제 레가시가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이제 리호스팅 방식이나 리팩토링 방식이나 리플랫폼 방식으로 이제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 동시에 한국도 보면은 한 4, 5년 전부터 이제 모바일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 이전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하나의 임직원이 아니면 하나의 나의 파트너분이 아니면 한 명의 여러분들의 환경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시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은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시죠. 예전에는 그냥 랩탑 하나 아니면 데스크탑 하나였는데 거기에 이제 모바일폰이 들어가게 되고 모바일폰뿐만 아니라 태블릿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준 디바이스도 있으실 거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가 많아지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도 이제 팬데믹 상황이니까 원격에서 일하시는 수요가 너무나도 많아졌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온프라미스 입장에서 이제
액세스 컨트롤 기준으로 뭔가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화면 지금 오른쪽 박스 쪽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보안 플랫폼들을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VPN 같은 거, 원격에서 이제 우리 회사 네트워크에 들어오기 위한 VPN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레디아스 서버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업무 시스템 수가 증가하니까 임직원들의 이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SS 서버도 이제 많이 구축을 하셨고, 한국 같은 경우는 SS 서버와 이제 사용자 인증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뭐 LW라든가 액티브 디렉토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한국도 이제 멀티팩터라는 기준이 많이 생기셨죠. 우리나라도 뭐 이제 인터넷 뱅킹이 시작되면서 인증서라는 걸 많이 쓰시다가 뭐 인증서야 뭐 워낙 익숙하실 거니까요. 모바일 폰이 나오시고 네. 소위 말하는 요즘에 이제 간편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도 네, 많이 나와 맞아요. 있고, 뭐 네 자릿수 핀 넘버를 쓰시는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마트폰에 뭐 페이스 아이디라든가 터치 아이디를 많이 활용해서 이제 MFA 같은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IM 입장에서의 다수의 프로덕트의 솔루션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관리하시는 형태가 지금 현재 좀 온프라미스에서 유지를 하고 계신 거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많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보통 클라우드라고 하면 보편적으로는 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망 외부에서 이제 서비스가 되는 것들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니즈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의 기존의 기업들이 대부분은 어쨌든 온프레미스 환경에 더 익숙하실 거고, 이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직원들이 우리 사내 시스템에 접근하는 기기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 다양한 기기에 대한 접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클라우드까지 얹어지면서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현재 모든 기업들이 이제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면서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풀어가고자 하는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 보안에 대한 어떤 구멍이라고 할까요? 보안 위협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뭔가 더더욱 맞습니다. 이런 관리할 수 있는, 뭔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해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저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이제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이런 멀티 디바이스, 멀티 채널, 그다음에 클라우드 환경까지를 커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너무나도 많이 하시게 되고 있으신 거고,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고객들이 다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큰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IM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영역이 좀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SSO라는 단어. 하나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뭐 수백 개나 하더라도 하나의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나머지 어플리케이션들은 추가적인 인증 없이 서비스가 되는 형태를 이제 SSO, 화면 이제 위쪽에 보시는 레가시 SSO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가 저런 정도의 서버군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WAM이라고 하는 게 이제 SSO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팩터라든가, 요즘에는 이제 한국도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페더레이션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SSO 정책, 보안 정책,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뭐 LW라든가 DB를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게 이런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이제 기존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제 액세스를 하는 역할들을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바일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인터넷에서도 이제 회사망을 이용을 해서 모바일 앱으로 기존에 있는 업무 시스템을 좀 확장시켜서 기존에 있는 업무 시스템을 이제 모바일 베이스로 접근을 하는 그런 이제 니즈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발전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쉽게 유저 케이스를 보시면 보험사 같으신 분들, 보통 이제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 무수히 많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보유하시면서 고객을 대응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결국은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그 모바일 앱에 태블릿에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그 기축이 돼 있는 그 내부 안에 커스텀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그 안에 이제 레가시들과 연동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트랜잭션이 이미 본 회사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니즈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한 거죠. 이거에 대한 또 SSO가 니즈가 이제 많이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클라우드까지 이제 얹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업 내에서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를 뭐 하나 이제 뭐 사스 서비스를 하나 이제 쓰는 관점이, 하나의 뭐 IT 부서가 무조건 이걸 다 검사해가지고 나는 특정 A라는 사스를 써야 돼 라는 게 이제 클라우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케팅 부서에서도 그냥 IT 부서에 뭐 약간의 좀 거리를 두면서도 마케팅 자체에서도 그냥 특정 이제 사스, 마케팅 관련된 사스를 어플라이를 해서 쓰시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러면 IT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보안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레가시, 자기 데이터 센터 하나 있는 이제 SS 서버 가지고 연동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부서별로 사용하는 그 사스 애플리케이션이 또 되게 다양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맞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IT 팀에 허락받고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알아서 그게 또 부서에서 클라우드 그냥 장점이기 때문에. 네, 부서에서 가입해서 그냥 계정 만들어서 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IT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분명히 우리 쪽에서 뭔가 할당해 준 게 아닌데 막 쓰고 있는 거죠. 어떤 서비스를. 그렇습니다. 예. 이거 그러면 어쨌든 우리 상대방에서 뭔가 또 연결되는 것 같으니까 보완은 해야겠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고민이 아마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부망에서 SS 서버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인터넷망에 있는 퍼블릭망에 있는 클라우드하고 연결하게 되고 디바이스가 맞아요. 또 많아지게 되고 정진영이가 네네네. 도대체 어떤 디바이스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트레이스를 할까? 없잖아요, 진짜. 예.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네. SSO 입장인 거고. 그 밑에 네네. 이제 박스가 이제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SSO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특정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내가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그인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업무 패스워드가 시스템에 필요하죠. 아이디 패스워드가 누군가가 그걸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어드민들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게 이제 프로비저닝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그 계정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제 업무 시스템의 계정인 거죠. 계정을 그러면 어디다 저장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뭐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시면 웹 티어가 있고 뒷단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네. 데이터베이스에 보통 계정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장하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프로비저닝, 즉 계정 관리 솔루션들은 그 DB를 액세스를 해서 정진용이가 A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야 되니 내가 그러면 정진용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어 줄게. 그러면 결국 이제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 솔루션이 그 업무 시스템에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B에 접근을 해서 계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제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게 프로비저닝이라고 저희가 한국말로 하면 계정 관리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게는 이런 것들을 기업이 한 뭐 300개 이상, 500개 이상 구축한 국내 사례들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니즈가 이제 똑같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A라는 사스를 구매를 했어. 네. 그럼 그걸 그 마케팅 사람들한테 쓰게끔 해줘야 돼. 근데 우리 회사는 계정 관리 솔루션이 있어요. 네. 그럼 이 계정 관리 솔루션하고 연동해야지. 클라우드 연동을 해야죠. 그러면 네. 연동을 고려하려면 누가 또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건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이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거죠. IT 부서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이 막 밀려들겠습니다. 진짜 이런 거 새로운 그렇습니다. 서비스와 연동하고 뭐 SS도 연동해달라, 우리 안에 이거 있으면 쓸 수 있게 해달라, 막 그런 요청사항 때문에 계정 관리가 진짜 끊이지 않겠습니다. 그 계정 관리 관련된 그래서 업무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인당 임직원이 가지고 있는 계정의 보유 수가 네. 한 58개에서 6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하긴 저만 생각해봐도 한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쓴 그렇죠. 서비스만 10몇 개가 되니까 맞습니다. 예. 진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 주는 게 이제 계정 관리 네. 솔루션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수많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이제 IM이라고 하는 솔루션들도 3티어로 보통 구축을 하기 때문에 네. 앞단에 이제 그 SSO 서버를 하기 위해서 프로텍트를 하는 웹 서버 티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SSO 서비스도 어차피 HTTP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WAS 위에 이제 탑재가 되는 형태가 되고요. 그럼 뒷단에 이제 그런 정책들을 관리하고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뒷단의 데이터베이스. 결론적으로 보면은 회사 내부에 있는 인프라를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보안을 철저히 하게 뭐 파이어월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런 인프라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되는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이고 복잡합니다. 이것도 뭐 복잡하죠. 예, 한국의 사례이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포함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임직원 네. 수가 한 125만 명 정도 되는 이제 좀 대기업이죠. 네. 그런 경우에 화면 이제 왼쪽에 보이는 곳이 이제 계정 관리 솔루션의 인프라 숫자입니다. 그래서 와. 저거를 네트워크에 L4에 뭐 데이터베이스에 LDAP에 WAS에 다 비교를 해보면
네. DR까지 포함을 하면 한 46개 정도의 서버를 와.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기업이.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박스는 이제 SSO입니다. 더 크리티컬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회사는 SSO 서버를 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침 8시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SSO 서버가 장애가 생기면 그날 뭐 임직원은 일을 아무것도 못 전혀 하겠는데요? 못하는 거죠. 네, 아무것도 로그인이 안 될 못하겠죠. 거니까. 네, 아예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듀얼로 구성을 하고 뭐 3티어로 구성을 해, 뭐 HA를 구성을 하고 DR도 구성을 해서 보통 42개 정도의 서버를 네. 운영을 하시는 거죠, 기업이. 네, 작은 인프라가 아닙니다, 절대. IAM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네. 아까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레디어스 서버라든가 VPN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또 보안 인프라들이 더 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어답션이 오면 이거에 대한 연동 이런 네. 니즈가 이제 계속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단순한 게 뭔가 그 기업의 전체 인프라가 아니라 IAM에 관련된 인프라만 지금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기존의 온프레미스 그렇습니다. 환경에서는. 맞습니다. 예. 야. 그래서 계정 관리는 그나마 조금 덜 크리티컬한 솔루션이라고 보지만 SSO는 정말 네, 만약에 이거는 한 진짜, 시간이 네. 장애가 났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뭔가 그런 해결책이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SSO를 운영하시는 기준의 1년의 SLA를 보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99.95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 보통 SLA의 마지노선이 그 정도 아닌가요? 보통은. 네, 그 정도 되는데 네. 보통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내부적인 이제 운영 요원들이 이제 관리를 하시다가 보면은 또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지만 이런 것들이 또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잘못해서 맞아요. 기계가 잘못한 게 워낙 아니라 많죠. 사람이 네. 잘못을 해서 뭔가 맞아요. 이제 폴트로 장애가 생기는 일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네네. 것들을 좀 확인을 한다 그러면 이제 SLA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참 아쉬운 얘기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뜯어보면 자, SSO부터 한번 보죠. 그러면 기존의 온프라미스의 SSO 환경은 기존에 이제 업무 시스템 앞단에 웹서버가 있으면 그 웹서버에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삽대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SSO 서버를 구축하게 되고 사용자 정보를 이제 어디서 이제 끌어와서 LDAP에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DB를 운영을 해서 이제 사용자 정보 동기화를까지 구현을 해야 이제 하나의 SSO 서버 서비스가 이제 구축이 되는 겁니다. 업무 네. 하나당. 근데 이게 보면 연동 기간이 보통 3주에서 6주 정도는 걸려요. 좀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죠. 테스트를 네. 하고 이런 것들 네. 해야 되는 것들이. 근데 이제 아까 첫 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제 현재 고객의 방향성을 보면, 근데 우리 회사는 이제 IT 패스워드 로그인뿐만 아니라 요즘에 간편 인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없을까?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ID 패스워드 로그인 말고 뭔가 그 2차 인증으로. 바이오메트릭 같은 2차 인증에 대한 부분을 좀 듣고 네. 싶은데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붙이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SSO 벤더를 이제 불러가지고 디스커션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그거에 대한 비용, 추가 비용이 들고 그거에 대한 또 애드하는 비용, 그거에 대한 또 메인터넌스, 그 다음에 SSO 제품 자체 솔루션에 대한 또 업그레이드도 한 2, 3년마다 또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겹치게 되면 결론적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내부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되는 버틀넥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뭐 일이 많아진 것도 많아진 건데 지금 여기 표에 보면은 이제 기간이 2에서 12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SSO 기능 구현에 이제 뭐 2달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플리케이션당 연동 기간이 3에서 6주잖아요. 회사에서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10개면 3에서 6주를 10번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업무 시스템이 1년에 한 10개가 만약에 새로 개발이 되면 네. 10개당 1년 3주라고 잡아도 그 30주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1년 내내 이것만 하고 있겠네. 시간을 하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많은 이제 엔지니어들을 외부에서 불러다가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면 1년에 그 추가적으로 드는 연동 비용, 구축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연동하는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경영진 입장에서 그거 꼭 해야 돼? 소리가 나오겠는데요, 진짜.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SSO 입장에서는 이제 임직원들이 너무나 이제 편의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수행을 해서 1년에 장기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이제 연동하는 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결론적으로 좀 비용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편의성을 이제 증대시키기 위한 비용 증가가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SSO가 하는 일들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웹 서버에 뭐 필터를 깔고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SSO 서버가 인증을 내가 하던 것을 대신해 주니까 SSO가 인증을 해주니까 나는 고마운데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SSO 인증을 통해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온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확인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맞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세션을 네. 만들어주고 하는 역할들을 보통 이제 저희가 전문용어로 이제 헤더 베이스 연동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SSO 서버가 사용자를 이제 ID 패스워드 밸리데이션을 한 이후에 이렇게 헤더, HTTP 헤더에다가 네. 사용자 ID 값을 이제 넘겨드리는 역할을 이제 SSO 서버들이 보통 수행을 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아마 한국도 기업 내에서 SSO 연동하는 이제 뭐 인티그레이션 패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정도를 가지고 SSO 연동을 이제 수행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정 관리를 한번 좀 넘어가 보면 계정 관리도 똑같습니다.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00개 업무 시스템하고 연동했던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300개 업무 시스템이 기존의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저 레파지토리, 보통 데이터베이스죠. 그러면 30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계정 관리 솔루션하고 연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300개를 연동을 하실 거면.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계정 관리 솔루션 설치하시고 각 그럼 어플리케이션별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스키마가 다 다르실 거고요. 네. 업무 시스템을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커스텀 인하우스로 개발하시는 추세가 상당히 그런 게 워낙에 많으니까요. 예, 그럼 스키마가 다 다르고 그 스키마를 또 분석을 하고 그 스키마를 이제 분석을 한 이후에 그러면 보통 JDBC 이제 커넥션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또 커넥터라는 모듈을 또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후에 사용자 정보 동기화를 HR부터 또 동기화하는 프로세스를 만드셔야 되고 계정을 신청을 하는 셀프 서비스 UI도 개발하셔야 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SSO보다는 계정 관리 입장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당 이것도 한 4주에서 6주 정도. 그러니까 결국 하나에 하나 걸로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뭔가 아까 언급해 주셨던 그런 인하우스로 개발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국내는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은 뭔가 그 표준 규약 같은 걸 준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도표의 제일 위에는 요 커넥터가 되게 중요할 텐데 뭐 글로벌 서비스야 표준 커넥터나 뭐 그런 API 같은 걸 제공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인하우스로 개발된 것들은 분명히 그런 게 없을 테니까 그런 걸 또 만들어야 되는 시간도 또 되게 들 거고 예, 그러면 맞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연동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정 관리 입장에서는 보다 더 많은 투자가 좀 더 필요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계속 주기적으로 또 업무 환경이 또 바뀌면 그 스키마가 또 변경이 될 거고. 네네, 그러니까요. 또 업데이트해야 되고 그러면. 예.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우리 외부 부서에서 이제 뭐 마케팅 관련된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어요. 네. 그럼 우리 회사는 계정 관리가 있으니까 마케팅 클라우드하고 또 연동을 해야 돼요. 연동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그러면 이제 계정 관리 솔루션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면 네. 그럼 우린 커넥터가 없는데요. 이거 만들려면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반복하게 되는 거죠. 네. 계정 관리 입장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정 관리가 이제 하는 일들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키마가 업무 시스템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사용자 정보하고 그 사용자별로 이제 그 업무 시스템마다 권한을 또 할당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3개의 테이블을 바라보는 API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뭐 그걸 이제 SQL을 분석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이제 각각 업무 시스템을 연동을 할 때 이런 이제 온프라미스에 있는 솔루션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커넥터가 이제 이 일을 이제 대신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